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편 볼 시간에 다 본다. 오늘은 특별히 40분 안짝에 오늘 다룰 작품은 후지사와 토오루의 만화 GTO를 원작으로 전작인 상남 2인조의 후속 작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폭주족 출신의 교사인 오니즈카가 여러 사정에 얽힌 청소년들의 문제들을 유쾌하게 해결하고 그 모습들을 통해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과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을 그려내는 작품 GTO입니다. 본 영상은 GTO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도쿄 키치조지역의 에스컬레이터 그 밑에서 여학생들의 속옷을 훔쳐보며 담배를 피던 오니즈카 에이키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느 불량배들에게 협박을 당하게 되는데 당신 지금 거기 앉아서 여학생들 속옷 훔쳐봤지? 에? 무사히 돌아가고 싶으면 지갑 내놓든가 아니면 떡을 만들어서 경찰에 확 그냥 넘겨버리겠어. 지금부터 떡이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공수도 2단의 속옷 훔쳐보기가 취미인 나. 2번 그런 나한테 삥을 뜯겠다고 덤빈 지질이 복도 없는 그 녀석. 어느 쪽일까요? 사실 오니즈카는 친구인 단마류지와 함께 기포 콤비라 불리며 과거 쇼난의 폭주족들을 평정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고 그는 학창시절 교내 최악의 문제아였으나 대학에 입학한 후 다소 불순한 동기로 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면서 무사시노 키치조지 동구에 교생 실습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니즈카는 여러 여고생들과 애인관계를 맺었다는 어느 동료 교생을 만나게 되면서 지금껏 여자와 인연이 없던 자신에게도 연하의 여자친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부풀리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오니즈카가 담당하게 된 반은 날라리들만 모인 문제아 소굴이었고 이에 반의 학생들에게 많은 수모를 겪게 된 오니즈카는 동료 교생들과의 뒤풀이에서 문제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가 그들로부터 요즘 학생들은 구제불능이니 제자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며 월급만 잘 받으라는 충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중 안 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계속 수업을 이어가던 오니즈카는 그 무리 중에서도 유일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한 여학생을 발견하게 되고 그녀는 미즈키 나나코란 이름으로 어여쁜 외모와 상냥한 목소리를 가졌었기에 오니즈카는 그런 착하고 예쁜 여학생이 자신의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준다며 조금이나마 학교 생활에 보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유지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오니즈카는 그 근처에 홀로 앉아있는 나나코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그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그녀를 자신의 집에 데려오며 은큼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도 잠시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나나코의 모습에 곧장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나코가 오니즈카의 품에 뛰어들며 자신의 옷을 벗어던지기 시작하고 이에 그는 갑작스런 그녀의 행동에 몹시 당황하던 중 자신의 집 창문에서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던 남학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나코! 설마 너... 그치만 저한테도 크게 한몫 떼어준다고 했어요. 일주일이야. 그 안에 100만엔 만들어와라. 에? 안 그러면 이걸 그냥 사방에다 콱 뿌려버릴 테니까. 인간 끽소리도 못하는데. 나나코,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니? 모든 게 다 연극이었단 말이야. 당연히 선생 딸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오니즈카의 약점을 잡은 남학생 3인방은 공원에서 작전 성공을 자축하던 중 승리감에 도취하여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 무리에게 시비를 걸어버리고 그 순간 그 공원으로 집합 중이었던 폭주족들이 모두 몰려들며 그 남학생들을 위협하기 시작하지만 그때 그들을 찾아다 해도 오니즈카가 그 폭주족의 일원들을 때려눕히며 학생들의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에 폭주족 무리의 두목은 그가 쇼난의 귀폭 오니즈카라는 것을 깨달으며 즉각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데 너희들 저 녀석들한테 무슨 짓 했어? 아직 아무 짓도. 그렇단 다행이고. 선생님. 이 녀석들은 바로 내 밥이니까. 올려. 이노카시라 공원 물맛 끝내주지 않냐? 살려주세요, 오니즈카 선생님. 걱정하지 마. 죽이진 않을 테니까. 당신은 선생이잖아요. 학생한테 이렇게 심한 짓을 해도 되는 거야. 웃기는 소리 집어쳐! 순전히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학생이고 선생이지. 너희들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선생도 역시 인간이야. 열받을 때도 있고 뚜껑이 열릴 때도 있다고. 게다가 난 아직 선생도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에요. 아? 어때? 오늘 한번 장벽을 걷어볼까? 교사니 학생이니 하는 성가신 장벽 말이야.
인간은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이야. 자기 뒤처린 자기가 한다. 그런 각오는 돼 있어야 돼.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내가 만약 선생이 되지 못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너희들 때문이야.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 오니즈카는 교생의 자리에서 잘릴 것을 각오하며 학교에 출근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그 문제아 반의 남학생들은 완전히 교화되어 다들 오니즈카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시작하고, 이에 오니즈카는 교장에게 본 학교의 선생이 되어달라는 요청까지 받게 되며 교생 생활을 순탄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겼으나, 그런 그의 앞에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던 나나코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니즈카는 오토바이에 태워달라는 그녀의 억지에 못 이겨 결국 동네를 몇 바퀴 돌아다니다 나나코를 집에 데려다 주려 하지만, 그 순간 나나코는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리며 집에 돌아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기 시작하고, 그 후 나나코는 오니즈카에게 자신의 집안은 부모님의 자수성가로 인해 부자가 되었으나 오히려 가난했을 때보다도 가족 간의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부모님의 가정불화로 인해 집안에 있는 것이 괴롭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큰 집에서 살면 더 많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사는 집엔 아빠하고 엄마 방 사이에 두꺼운 벽이 있어서 만지면 너무나 차가워요. 돌아가고 싶어. 그 시절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내가 있다. 그 조그만 아파트로. 그까지 벽 하나 가지고 그렇게 징징댈 거 없어. 어차피 우린 아무리 길을 써봤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순 없어. 그게 아무리 아름다웠다 해도 과거는 과거야. 나나코, 돌아가. 너희 집으로. 그날 밤 오니즈카는 어깨에 커다란 망치를 짊어진 채 나나코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그 후 그는 곧장 그녀 아버지의 방으로 찾아가 그 방의 벽을 망치로 마구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나나코는 그렇게 경멸해왔던 부모님 방 사이의 벽이 쉽게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며 이 가정불화 또한 자신이 노력하면 다시 행복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 후 나나코는 2주간의 교생 실습을 마치고 떠나는 오니즈카에게 커다란 감사를 표현하며 그가 반드시 교사란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오니즈카는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더더욱 확고히 하게 되지만, 교생 실습만 잘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의 예상과는 달리 교사가 되기 위해선 교원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시험 당일날 알게 되고, 이에 좌절한 오니즈카는 술로 괴로움을 달래며 자신은 교사가 될 제목이 아니라는 것을 토로하다 류지로부터 임용고시가 자격 조건이 아닌 사립학교의 채용 공고를 받아보게 됩니다. 이에 그는 명문으로 유명한 세린재단의 학교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며, 그 버스 안에서 손수건을 줍는다는 명목으로 은근슬쩍 한 여성 승객의 엉덩이를 터치하는 치안을 발견하게 되고, 이에 오니즈카는 곧장 그 치안을 처리하며 구해준 여성 승객과 인사를 나누다가 그 승객의 이름이 후유츠키 아즈사라는 것과 그녀 또한 자신처럼 세린재단의 면접을 보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오니즈카는 사내 연애에 대한 상상을 부풀리며 힘찬 발걸음으로 면접장에 입장하지만, 사실 그 학교의 면접관은 오니즈카가 버스 안에서 만났던 치안이자 세린재단의 교감이었던 우치야마다 히로시였고, 그는 오니즈카에게 주제도 모르는 쓰레기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으며 당장 면접장 밖으로 나가줄 것을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오니즈카는 그 교감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을 겨우 억누르며 그 면접장을 떠나게 되고, 그 후 그는 학교 매점에 있는 커피 우유를 사 마시면서 매점 아주머니에게 급습쓸한 심정을 털어놓게 되는데, 역시 나 같은 쓰레기는 선생이 될 자격이 없는 모양이에요. 젊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쓰나?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들한테 멍청이니 쓰레기니 하는 소리만 듣다 보니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걸요. 그래서 선생 타입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선생이라면 절대로 안 그래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짓은요. 그때 교감으로 인해 퇴학당한 학생들이 학교로 찾아오면서 큰 소란이 벌어지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니즈카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면접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매점 아주머니의 제안에 학생들의 앞을 막아서게 되지만, 교감이 학생들을 향해 쓰레기라는 말을 계속 연발하기 시작하자 분노한 오니즈카는 오히려 교감에게 점원 스플렉스라는 기술을 걸어버리고 맙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고도 교육자가 되겠다고? 사람 함부로 멸시하지 마. 자기 학생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그런 언어 폭력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가? 당신들 같은 선생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 같은 애들이 점점 더 갈 곳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게 교육이라면 교사 따윈 내가 먼저 사용하겠어, 이 멍청이들아.
그 후 오니즈카는 교사에 대한 꿈을 포기한 채 장거리 트럭 운전기사가 되기로 맘먹게 되지만 세린재단으로부터 오후 6시까지 면접을 보러 오면 교사로 채용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이에 그는 약 600km 이상 떨어진 거리를 3시간 안에 완주하기 위해 가속 페달을 마구 밟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난폭 운전으로 경찰차들을 몰고 다니며 겨우겨우 세린재단에 도착하게 되지만 오니즈카가 도착했을 땐 이미 약속 시간으로부터 거의 6시간이 흐른 뒤였고 이에 그는 교사가 될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에 매우 아쉬워하던 중 갑자기 출입문이 열리더니 매점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그의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오니즈카가 매점에서 보았던 아주머니는 사람 관찰이 취미였던 세린재단의 이사장 사쿠라이 요코였고 그녀는 학생 입장에서 문제를 직면하는 오니즈카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었기에 이사장은 그가 학교에서 숙식할 것을 조건으로 오니즈카를 임시교사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학교 옥상 및 창고에서 지내게 된 오니즈카는 자신이 담당한 반이 개교 이래 최악의 문제아반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제자가 될 학생들로부터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 최대한 건달처럼 행동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 반의 학생들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자 오니즈카는 소문이 잘못된 것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갑작스런 인기척이 학교 안을 둘러보던 오니즈카는 옥상 건물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요시카와 노보루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그는 왕따로 인해 괴로워하던 요시카와를 설득하며 재빨리 그가 뛰어내리지 못하게 붙잡으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중심을 잃는 바람에 결국 요시카와와 함께 건물 아래에 있던 교감의 크레스타 위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쿠션 삼아 요시카와를 구해낸 오니즈카는 그를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는데 게임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야? 게임밖에 할 게 없으니까요. 뭐 하세요? 나중에 학교에서 줄 테니까. 좋아요. 빌려드릴게요. 뭐? 진짜지? 신난다. 그럼 선생님은 왜 선생님이 될 생각을 하셨어요? 굳이 말하자면 재밌을 것 같아서라고나 할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학교가요? 야한 책이 갖고 싶으면 학생한테 압수하면 되고 수학여행도 갈 수 있잖아. 모든 걸 생각하기에 달린 거야. 그럼 난 퇴장할 테니까 나머진 네가 알아서 해라. 선생님 방에 놀러 가도 돼요? 언제든지 놀러와. 내 비밀기지에. 저도 학교가 재밌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기다려봐. 이제부터 내가 학교를 재밌게 만들 거니까.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는 오니즈카와 야한 사진을 합성한 자극적인 사진이 여러 곳에 퍼지게 되고 이에 오니즈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니냐는 혼란에 빠져 있다가 요시카와로부터 그 사진이 합성사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사건의 주범인 키쿠치 요시토를 찾아가게 됩니다. 키쿠치는 오니즈카가 퇴학을 시키거나 폭력을 사용할 것이라 예상하며 조심히 그의 반응을 살피지만 오히려 오니즈카는 그에게 자신이 가진 사진들을 합성해 줄 것을 부탁하며 사진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이에 반강제적으로 오니즈카와 거래를 성립하게 된 키쿠치는 그가 보통 교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며 3학년 4반의 선생 죽이기 작전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교사들을 한 방에 보내버리던 키쿠치가 오니즈카의 편에 서게 되자 3학년 4반의 우에하라 안코와 그녀의 친구들은 오니즈카와 가장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요시카와를 평소보다 더욱 괴롭히기 시작하고 이에 요시카와는 그 괴로움에 못 견뎌 또다시 옥상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가 마침 키쿠치에게 합성 사진을 구매하기 위해 나왔던 오니즈카의 도움으로 무사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후 오니즈카는 우에하라가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요시카와의 복수를 해주게 되지만 사실 우에하라의 어머니는 육성회의 회장이었기에 다음날 그녀는 오니즈카를 해고시키라며 학교의 육성회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되고 이에 요시카와는 자신의 몸을 본 뒤 오니즈카의 해고를 결정해달라며 무대에 올라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 몸에 적힌 우에하라의 낙서에도 그녀의 어머닌 착한 딸이 그럴 리 없다며 요시카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 순간 키쿠치가 우에하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방송실에서 재생하며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왕따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우에하라는 오니즈카로부터 주변을 둘러보면 남을 괴롭히는 일보다 재밌는 일을 찾게 될 것이라는 조언을 듣게 되며 요시카와를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 후 3학년 4반의 소수가 오니즈카를 따르기 시작한 가운데 가정방문의 시기가 다가오자 젊은 미혼모를 부모로 둔 무라이 쿠니오는 평소 여자를 밝히던 오니즈카를 매우 경계하기 시작하지만
어느 날 그의 어머니는 데이트라며 오니즈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니즈카는 쿠니오가 도망간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로 어른 남성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에게 어른이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 알려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쿠니오는 오니즈카가 또다시 데이트를 하러 나간다는 소식에 필사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보호하려다 그만 실수로 그녀를 트럭에 치일 위기에 내몰리게 해버리고 이에 오니즈카는 재빨리 자신의 몸을 던져 그의 어머니를 구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는데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건 생명을 거는 일이야. 어설픈 각오만 가지곤 감당할 수 없어. 자, 그럼 난 이만 데이트하러 가야지. 데이트라니 누구하고? 너희 반 애들 중에 누군가의 어머니겠지. 이름하여 데이트형 가정방문, 엄마와 함께 들었는데? 보통 가정방문은 단순한 의식 같은 거잖니. 그걸론 학부모의 진심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그리고 어제 내가 1번이었지. 그런 얘기를 내가 믿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엄마를 어떻게 해버리는 속셈인 게 틀림없어요. 사실은 가정방문 따윈 아무 관심도... 너 언제부터 그런 못된 생각을 하게 됐니? 평소에 어떻든 간에 주저없이 행동해야 할 땐 주저없이 나서는 게 진짜 사나이야. 너도 봤지? 날 구해주시던 오니즈카 선생님 모습. 그런 인간은 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요! 그 후 쿠니오의 어머니는 오니즈카와 아들의 사이를 풀어주기 위해 함께 볼링을 치러 가자는 제안을 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쿠니오와 시비가 붙게 된 오니즈카는 그에게 반격을 하기 위해 볼링공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쿠니오가 미리 발라놓은 순간 접착제로 인해 공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고 이에 쿠니오는 당황한 오니즈카의 모습에 통쾌함을 느끼며 길 한복판에 주차해놓은 자동차에 무심코 발길질을 하였다가 그 차의 주인이었던 불량배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오니즈카가 도라에몽을 자칭하며 그들 앞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녀석들 갖고 놀려던 참인가 보지? 그 사람들한테 붙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당신 선생이잖아요! 난 도라에몽이야. 너희 같은 녀석들은 몰라. 하지만 만약 내가 선생이었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가르쳤을걸? 사나이라면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직접 거두라고. 정말이에요? 진짜로 이 다리에서 우리를 뛰어내리게 하셨냐고요? 걱정하지 마. 끈도 있으니까. 비닐이란 늘어나기도 할 테니까 2겹으로 하면 충분해. 그만둬요! 이거 나요! 어서 누가 없어요! 배짱을 보여주라고. 사나이답게. 아니면 그냥 마마보이로 끝날 거야? 뭐가 어째요? 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잖아. 쿠니오는 사나이에 대해 이야기하던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결국 베이브리지의 아래로 뛰어내리게 되고 이에 오니즈카는 그런 쿠니오의 용기를 인정해주며 그 불량배들을 모두 베이브리지 밑으로 던져버리기 시작하지만 그 무리 중 한 명이 차를 타고 몰래 도망치려 하자 오니즈카는 그 불량배들이 훔쳤던 교감의 크레스타에 올라탄 뒤 전속력으로 그 차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오니즈카의 난폭 운전으로 인해 그들은 경찰차들에게까지 쫓기기 시작하지만 오니즈카는 불량배의 차를 막다른 길로 몰아간 뒤 제자들과 함께 재빨리 그곳을 벗어나 버리고 그날 이후 추격전을 함께했던 그 남학생들은 무적에다 사나이다운 오니즈카를 내심 동경하게 되며 쿠니오를 비롯한 3학년 4반의 모든 남학생들이 자신의 담임을 적극적으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학교는 애들 놀이터가 아닙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노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거죠? 내가 중학교 땐 하루 24시간 죽어라고 놀러만 다녔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풀리느냐는 중고등학교 6년에 달렸어. 그런 고리타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시대인데 다 늙은 뒤에 몇십 년보다 오히려 중고등학교 시절 6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나중에 훨씬 더 큰 재산이 될 테니까요. 그런 오니즈카를 안 잊고게 생각하던 아이자와 미야비는 자신들의 반이 선생 죽이기를 시작한 이유를 되새기며 한동안 등교를 하지 않던 칸자키 우루미에게 오니즈카를 내쫓아줄 것을 부탁하게 되고 이에 칸자키는 개안으로부터 학생을 구한 일로 인해 TV 전파를 타게 된 오니즈카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며 그를 함락할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공원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소원 동전 던지기를 해보던 오니지카는 동전을 던진 호수로부터 자신이 생각해온 이상형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다 그 여인이 TV를 통해 자신의 팬이 되었다며 데이트까지 제안해오자 오니지카는 그녀가 자신의 제자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채 칸자키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 오니지카는 칸자키의 부탁으로 무인 세탁방에 들러 그녀에게 반강제적으로 자신의 웃옷을 벗어주게 되고, 이에 칸자키는 오니지카가 순순히 모든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준비해온 온갖 자극적인 물건들을 그의 몸에 둘러준 뒤 오니지카를 경찰에 치안으로 신고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룻밤 내내 경찰관들에게 쫓기게 된 오니지카는 다음날 자신의 교실에 앉아있는 칸자키의 모습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이에 그는 그녀의 나쁜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칸자키를 혼내주려 하지만 그 순간 교감과 교직원들이 나타나 그녀는 IQ 200의 특별 대우 학생이므로 어떠한 위해도 가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칸자키가 그 이후에도 교사들을 상대로 한 수업 테러를 계속 일으키자 오니지카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하고, 이에 칸자키는 오니지카를 시험해보기 위해 야쿠자들에게 시비를 건다거나 자살소동을 벌이는 등의 여러 사고를 일으키지만, 그때마다 그가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자 점점 칸자키는 오니지카에게 선생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니지카는 우연히 칸자키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후지모리를 만나게 되며, 그녀가 교사를 혐오하게 된 원인이 그 선생님으로부터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는데, 사실 칸자키는 똑똑한 아이를 원했던 어머니가 정자은행의 귀한 유전자를 구매하여 낳은 아이였고, 이에 아버지 없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콤플렉스와 자신을 마치 소유물로 취급하는 어머니로 인해 우울한 유년 시절을 보내던 칸자키는 자신의 높은 지능을 알아보았던 후지모리의 권유를 통해 그녀로부터 높은 학년의 교과목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칸자키는 후지모리를 엄마처럼 생각하게 되며 그녀에게 출생의 비밀까지 털어놓게 되지만, 사실 후지모리는 그녀의 공부 진도가 어느새 도쿄대 입시 문제로까지 다다르게 되자 자신의 교육적 한계를 체감하며 칸자키로부터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 열등감은 점점 심해져 칸자키가 자신의 교사로서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착각에까지 이르게 되자 후지모리는 교실의 모든 학생들 앞에서 칸자키의 비밀을 모두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날 이후 칸자키는 후지모리에게 느낀 배신감으로 인해 수업 테러를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칸자키의 모든 속사정을 알게 된 오니지카는 그녀에게 소갈머리 넓히는 수업을 해주겠다며 다음날 폭주족 무리들을 이끌고 칸자키와 함께 학교 밖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미리 말하지만 날 겁줘서 반성하게 하려는 건 시간 낭비예요. 난 공포 따윈 모르니까. 인간이란 단지 유전자를 담아놓은 상자에 불과해요. 그리고 죽으면 단백질 덩어리로 돌아가는 거죠. 알아들었어. 무서운 게 없다 이거지? 하지만 후지모리 선생님한테 버림받는 건 무서웠잖아. 넌 그때 단지 후지모리 선생님이 부모님을 대신해주길 바랐던 거 아니야? 네가 제일 힘들었던 건 후지모리 선생님이 네 곁에서 떠났다는 사실 아니었어? 말도 안 되고. 천재 좋아하네. 모르겠다면 내가 깨닫게 해주겠어. 선생님, 뭘 어쩌려고요? 같이 가자고. 저 세상이라는 곳에. 선생이 된 것까진 좋았는데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애인도 안 생기고. 누가 모를 줄 알아요? 거의 다 가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속셈이죠. 인간은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돼 있어. 웃으면서 가자고 간작해. 조금만 늦었어도 진짜로 단백질 덩어리 될 뻔했잖아. 죽는 게 안 무섭긴 뭐가 안 무서워.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척하는 인간들이 세상에서 제일 밥맛이야. 겁쟁이들 주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무서워서 절절매는 것들이. 오니지카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칸자키에게 죽음의 공포를 깨닫게 해주며, 과거로 인해 현재를 즐기지 못한다는 건 인생의 손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날 이후 칸자키는 오니지카의 도움으로 인해 학교를 좋아하게 되며 그동안의 등교 거부가 무색할 정도로 꾸준히 출석 일수를 채우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야비는 마지막 히든카드였던 칸자키마저 오니지카에게 동화되어 버리자 이번엔 직접 자신이 나서기로 결심하게 되고, 이에 그녀는 여름 캠프를 총괄하던 학주 선생님의 약점을 잡아 이번 캠프의 회비는 현금으로 걷게 할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 후 미야비는 학급 회비를 빼돌려 그 돈을 오니즈카가 사용하게끔 함정으로 내몰아버리고, 이에 하루아침에 회비 횡령법으로 전락하게 된 오니즈카는 그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말에도 학생들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자 이번엔 여름 캠프를 오키나와 초우와 여행 코스로 즐기게 해주겠다며 회비 112만엔 대신 여행비 800만엔가량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헬로. 무슨 일이지? 이번 일은 정말 놀라워. 이런 집에서 사는 얌전한 요조 숙녀가 그런 무서운 일을 꾸미다니. 이건 복수하는 거야. 선생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채 학교에서 떠나버린 친구를 위해서. 그때 담임의 그 배신으로 우린 소중한 친구를 한 명 잃었어. 용서 못해. 절대로. 선생들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족속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배신도 태어나기 전에. 너 정말 어리구나. 선생도 역시 인간이야. 막다른 곳까지 몰리게 되면 자신을 보호하려고 드는 건 당연하잖아. 지금 담임도 여자나 밝히는 22살의 평범한 남자야. 하지만 담임은 적어도 우리한테 거짓말은 안 하잖아. 말하자면 다른 선생들하고는 달리 위선자는 아니라는 얘기야. 단지 그 사람이 연기를 잘하는 것뿐이야. 어른들은 다 똑같다고. 과연 그럴까? 내 일을 방해한다면 설령 너라도 가만두지 않겠어. 네 아버지에 대한 비밀을 학교 안에 다 퍼뜨리겠어. 날 너무 화나게 하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무슨 뜻이지? 말뜻 그대로야. 한편 그 막대한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오니즈카는 마지막으로 류지에게 받았던 8천만엔 경품권을 추첨하였다가 800만엔을 호가하는 벤츠 자동차에 당첨되게 되고, 이에 오니즈카는 곧장 벤츠를 돈으로 바꾸기 위해 이동하던 중 미야비의 지시를 받은 어느 남성이 그의 차량 앞에 등장하게 되면서 그날 오니즈카는 벤츠를 전봇대에 부딪히고 맙니다. 사실 그 사람은 미야비의 아버지가 부장으로 있는 은행이 대출을 정지해버리면서 공장이 파산될 위기에 놓인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이었고, 오니즈카는 과거 교사였던 그 사장이 제자의 보증을 대신해 주었다가 빚을 지게 되었음을 알게 되자 그는 경품으로 받은 벤츠를 그 사장에게 건네주며 자신은 그의 제자가 갚는 돈을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미야비는 사람을 쉽게 믿는 오니즈카를 비웃으며 그 사장의 이야기가 동정심 유발을 위한 거짓말일 것이라 생각하고, 한편 칸자키는 지나친 미야비의 행동에 분노하며 그녀에게 보복할 수단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칸자키는 오니즈카를 함정에 빠뜨린 무리 중 한 명을 시켜 미야비가 자신이 지정해놓은 호텔방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그 후 그 방에는 미야비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할 납치범들을 불러들여 미야비와 그 친구들을 800만엔에 팔아넘겨버리고 맙니다. 그런 칸자키의 계획을 뒤늦게 알아챈 키쿠치와 쿠니오는 곧장 오니즈카에게 연락하여 그들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게 되고, 이에 오니즈카는 지나가던 비행선을 통해 호텔로 쳐들어가게 되면서 그동안 자신을 공경에 빠뜨렸던 범인인 미야비와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해요? 빨리 그 인간들을 혼내줘요!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난 그냥 견학하러 온 것뿐이야. 사회 선생의 입장에서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 날 감쪽같이 속여서 횡령범으로 몰고 갔겠다. 그런데 너 같은 싸가지를 내가 뭐 때문에 구해줘야 되지? 어? 학생을 구하는 게 선생의 임무라고요! 선생의 임무는 5시 반에 종 땡치면 끝나, 알았어? 평소엔 그렇게 선생을 무시하면서 건방 떨던 녀석이 네 눈에 선생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어디서 끼어들어, 이 멍청아! 선생님? 정말로 할 때 얌전히 있어. 네 녀석이 아쉬울 때만 선생님을 찾냐? 도와주길 바란다면 진심으로 사과해. 내가 왜 멍청한 삼류 교사한테 머리 숙여야 되죠? 시끄럽게 웬 말들이 그리 많아. 사과할 거야, 안 할 거야? 딱지랬지. 어서 대답해! 닥치지 못해. 잘못했어요. 나한테 빚진 거야. 미야비의 사과에 오니즈카는 칸자키가 불렀던 그 무리들을 모두 해치워버리게 되고, 그 후 오니즈카가 믿었던 그 중소기업 사장의 제자가 고스란히 벤츠를 돌려주게 되면서 오니즈카는 무사히 제자들과 함께 오키나와로 여름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미야비는 그 후로도 오니즈카를 신뢰하지 못하여 홀로 여름 캠프에 참가하지 않는 등 계속 반에서 혼자 겉돌기 시작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선생 죽이기를 시작한 계기였던 친구 요코하마 미즈키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녀의 부모로부터 미즈키가 임신한 몸으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에 충격을 받은 미야비는 곧장 미즈키의 연인이자 작년 3학년 4반의 담임이었던 사이토 노부루를 찾아가 미즈키가 그의 아이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전하게 되고, 이에 사이토는 교육위원회의 압박으로 인해 미즈키를 홀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음을 털어놓으며 갑자기 미야비가 들고 있던 단도로 자살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이토의 가슴이 단도에 찔리게 되며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그 후 그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토의 전 학교인 세린재단의 이야기도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네즈카 선생,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정말 어려운 거죠. 학생들이 교사를 믿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교사의 한마디가 학생들 가슴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니까요. 사실 오니즈카의 반 학생들이 선생 죽이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작년 담임이었던 사이토가 반 학생들에게 미즈키와 사귀고 있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제자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을 모두에게 약속하였지만, 그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갑자기 사이토는 미즈키와의 관계를 강하게 부인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결국엔 사이토가 미즈키를 내버려둔 채 홀로 정근을 떠나버리게 되자 남겨진 학생들은 선생에게 느낀 깊은 배신감으로 인해 그날 이후 새로운 담임이 들어올 때마다 모두 쫓아내버리는 선생 죽이기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그 전 담임의 이름이 다시 언론을 통해 들려오게 되자 키쿠치와 칸자키는 그 과거의 일에 대해 다시 조사해보던 중 예전 그 사건의 흑막이 사실은 교육위원회였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둘은 미즈키의 절친한 친구였던 미야비가 이번엔 교육위원회에 보복하러 갈 것임을 짐작하며 다급히 오니즈카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짐작대로 미야비는 교육위원회의 사람을 찾아가 그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하지만 그 순간 때마침 도착한 오니즈카가 이를 저지하게 되며 더 큰 불상사는 피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오니즈카는 미야비를 상해 사건으로 고발하려는 교육위원회의 감시를 피하여 친구 사헤지마가 일하는 경찰서에 그녀를 숨겨놓게 됩니다. 다음날 세린재단의 교사들은 교육위원회의 압박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몇 명의 교사들은 학교 문을 닫을 수는 없다며 미야비를 교육위원회로 넘겨버릴 것을 제안하지만, 이에 대해 이사장인 사쿠라이는 교사라면 학생을 최우선으로 믿어야 한다며 교육자라는 것은 성직자와 같다는 것을 모두에게 이야기해주고, 한편 오니즈카는 아이돌이 된 제자의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다음날 학교로 기자들을 불러내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 생각이죠? 호요치키 선생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안 되겠죠? 나 같은 인간한테 빌려줬다가 언제 받을지도 모르... 제발 가지 마세요. 호요치키, 겨울달이란 뜻이죠? 겨울엔 공기가 건조해져서 이맘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이 아름다워 보이죠. 걱정하지 말아요. 늘 하던 야외 수업을 하는 것뿐이니까. 다음날 아침 교육위원회의 사람들은 이사장인 사쿠라이에게 미야비의 경찰 출두와 폭력을 행사한 오니즈카의 해고를 요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엔 세린재단의 경영권을 정지해버릴 것을 경고하고, 이에 사쿠라이는 경영권이 정지되거나 명문이라는 이름이 더럽혀질지라도 한 명의 학생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 사쿠라이의 모습에 교육위원회는 그녀가 미친 이사장이라며 이번엔 교감인 우치야마다에게 학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시작하지만, 사실 교감은 학생을 위해 뛰어들던 오니즈카의 행동과 교육자는 성직자와도 같다는 이사장의 말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는 교육위원회의 막말에 매우 분노하여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일침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교육위원회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사이토 선생이 거짓 증언을 하게끔 몰고 갔다면은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죽인 범죄자야. 당신들은 교육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어. 알아! 결과적으로 요코하마 미즈키는 당신들 때문에 자살했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살인자나 마찬가지야. 모든 조직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육 현장이 아무리 황폐해졌다 해도 우린 거기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성직자로서, 이 땅의 교육자로서 말입니다. 아무래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지금부터 세린학원의 경영권을 정지시키겠어. 잠깐 기다려! 학원의 명성이니 교육위원회의 권위니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그따위 것들은 내가 당장 깨버리고 말겠어! 그럼 이만 결판을 냅시다. 당신 같은 일개 교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좋아, 시작해요. 후 오니즈카가 부른 기자단이 미즈키의 자살에 대한 건의로 교육위원회의 사람들을 둘러싸기 시작하고,
이에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미야비가 사이토를 죽이려 했다며 화제를 돌리려 하지만 이에 오니즈카는 맡아둔 미야비의 단도를 꺼내 보이며 자신이 사이토를 찌른 범인임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송을 시청하던 미야비는 황급히 학교로 돌아가 연행되던 오니즈카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이에 오니즈카는 대수롭지 않은 듯 웃으며 얌전히 경찰차에 오르는가 싶더니 곧장 수갑을 찬 채로 차에서 뛰쳐나와 탈주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미국으로 건너간 오니즈카는 오토바이로 넓은 도로를 질주하며 캘리포니아의 어느 고등학교에 도착하게 되고 그 후 그는 또다시 문제아반의 담임을 맡게 되면서 GTO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GTO는 25권 분량의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하였으나 원작의 자극적인 내용과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장면들을 순화하면서 마지막에는 원작과 다른 사건 전개와 결말로 애니메이션만의 오리지널을 만들어냈고 특히 선생 죽이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 즉 미야비의 에피소드는 원작에선 모두 미야비의 자작극으로 전 담임에게 강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내용이었기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야비란 캐릭터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으나 본 작품에선 자신의 단짝 친구를 배신한 선생님에게 증오심을 느끼는 학생으로 그려내며 그냥 개념 없는 여자애였던 원작과 달리 본 작품의 미야비는 청소년의 주체 안 되는 감정을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작품의 결말에서 오니즈카는 비록 미야비 대신 경찰에 연행당하게 되지만 이후 사이토가 의식을 되찾아 자신이 자살을 시도했던 것임을 시인한다는 암시를 보여주며 오니즈카는 나중에라도 무사히 풀려났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후 원작과 달리 미국 고등학교의 교사가 되었다는 결말을 등장시키며 그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교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니즈카란 인물이 학생들을 방황으로부터 멋지게 구해내는 히어로 같은 선생님은 틀림없지만 워낙 그의 행동들이 거침없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만큼 도덕성이 의심되는 장면들이 가끔 등장하게 되는데 본 작품이 스토리를 코믹스럽게 전개하는 만큼 그 모습들이 무겁게 다뤄지진 않지만 사실 그런 오니즈카의 행동들은 그가 교육자의 입장임을 생각해볼 때 더욱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이에 본 작품은 오니즈카를 통해 많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을 잘 그려냈으나 그런 오니즈카를 참된 교육자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작품은 애초에 오니즈카가 교사로서의 제목이 아니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그런 엽기적인 행동을 통해 그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어른의 모습에서 동떨어져 있음을 표현하므로 이 또한 오니즈카란 캐릭터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이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GTO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